안녕하세요. 똘레랑스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로 꼽히는 아디다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고 특히 패션은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노스페이스, 모나미룩, 범고래 신발 등 많은 패션 트렌드가 탄생과 쇠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릅니다. 러시아에서 수십 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절대 군주 브랜드는 바로 아디다스입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탄생부터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 아디다스를 첫 공개한 과정, 아디다스가 러시아 시장에 자리 잡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고프닉들이 아디다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 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독일로 떠납니다. 헤르초겐 아우라흐라는 시골 마을에서 아돌프 다슬러와 루돌프 다슬러가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 아디와 루디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아버지를 따라 신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디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운동할 때 신는 신발 디자인을 조금 바꿨더니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디는 운동화를 만들면 큰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세계 최초로 운동화 제작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스포츠 클럽에 운동화를 보내고 조금씩 유명세를 얻으면서 러닝화와 축구화 특허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1932년 LA 올림픽 등에서 선수들이 하나 둘씩 다슬러 형제가 만든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독일 선수 대부분이 다슬러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아디와 루디는 경영권 문제로 크게 다투다가 결국 형제가 따로 브랜드를 차리는데 이때 생긴 브랜드가 바로 아디가 만든 아디다스, 그리고 루디가 만든 푸마입니다. 그리고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서독 대표팀은 아디다스 축구화를 착용하고 결승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아디다스는 축구 전문 브랜드로 급성장하여 1960년대부터는 의류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디다스 신발과 운동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70년대 소련 공산당 간부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 유니폼을 제작할 브랜드 선정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소련에는 마땅한 스포츠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당시 스포츠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브랜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였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도저히 나이키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의 적인 미국 브랜드이고 미국은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소련은 유니폼 제작을 아디다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삼선 트레이닝복은 1960년대 동독 스포츠 방송을 통해 소비에트 국민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1979년쯤 아디다스가 모스크바 올림픽 1980 공식 스포츠로 선정되면서 모스크바 근교 신발 공장에서 아디다스 신발이 라이선스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간부들 눈에는 아디다스도 자본주의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는 두 줄만 새겨진 로고가 박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의 아디다스 디자인까지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곧 소련 국민들 사이에서도 두 줄짜리는 가품이고
줄짜리가 정품이라는 소문이 금세 퍼졌고, 이러한 소문에 의해 소련인들은 3줄짜리 아디다스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로의 접근이 아주 엄격했던 소련에서 3줄짜리 정품 아디다스를 구하는 것은 상당한 자금과 인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일반 소련인으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즉, 당시 소련에서 아디다스란 아무나 못 입는 귀한 옷, 지위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라이선스 생산 계약 기간도 끝났지만 신발은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이름은 엑시스로 바뀌었고 로고에는 모스크바의 M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기존 로고 위에 하얀 선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80년대 당시 소비에트 정부는 아디다스 등 각종 서방 제품 사용과 유통에 굉장히 엄격한 제재를 취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아디다스에 열광하였고 심지어 오늘은 아디다스를 입고 내일은 조국을 팔아넘길 것이다 라며 자조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 즈음에는 카프카스 지방에서 아비비바스 같이 아디다스 모조품, 속칭, 짝퉁이 생산되었습니다. 정품 아디다스는 너무 비싸기도 했고 엄격한 서방 문화 통제로 인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 모조품을 샀다고 합니다. 10년 뒤 90년대에는 중국, 터키 등지에서 생산한 스포츠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스포츠 제품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혹시 아디다스 트랙수트를 입고 쪼그려 앉은 채 보드카를 손에 쥐고 있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을 고프닉이라고 부릅니다. 고프닉은 양아치나 협잡배 같은 무리를 말합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아디다스 이미지에 고프닉들이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전직 운동선수들이 마피아 등 범죄 집단에 가담해 일종의 경호원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운동선수 신분을 이용해 해외를 드나들며 정품 아디다스를 구입해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는 권력, 힘, 그리고 마치 덩치가 좀 있거나 험악하게 생긴 협잡배들 이미지를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아디다스도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소매점을 임시 폐쇄했으나 이듬해 12월 러시아 주요 언론사는 아디다스가 러시아 시장으로 복귀한다고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많은 아디다스 매장이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비에트 연합 중후반기 붕괴, 러시아 연방 홀로 서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역사 속 많은 분기점에 큰 획을 그은 아디다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똘레랑스는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고 알고 보면 재미있는 일상 지식 공유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